자, 지목 변경 한번 보죠. 그 19번 지목 변경. 자, 일단 우리 이제 지목 변경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청량하지 않는 거, 깊이까지는 안 나오니까 청량 안 하는 게, 자, 면적에 정감이 없으면 청량 안 합니다. 자, 청량 안 하는 게 일단 소재 변경이죠. 소재는 뭐 동리, 다음에 소재 지번 변경, 지금 나오는 지목 변경. 청량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변하는데 합병은 청량을 안 합니다. 합병은, 자, 면적은 변하지만 요 청량 안 한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목. 자, 지목이 바로 용도 지목이잖아요. 그죠? 용도가 바뀌면 이제 지목을 변경합니다. 용도. 자, 틀린 것.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 무조건 60일 내죠. 토지동은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돼요. 60일 내. 이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됐죠. 그죠? 공사가 준공되면 형질이 바뀌니까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좀 기억하고 정답과 우리 농지상호간에는 지목 변경을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전답과수원 상호간에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답과수원 상호간에는 용도 변경 증명서류 첨부 생략합니다. 자, 답이 4번인데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죠. 안동시청이 관리한다. 공무원이 확인하면 돼요. 시도지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소관청이 확인하죠. 왜? 안동시청에 있는데 시도지사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 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은 좀 잘 기억해야 돼. 4번은 소관청의 공무원이 확인함으로써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어요. 자, 답이 4. 자, 20번은 보지 마시고 X, 21번도 X 지나갑니다. 22로 갑니다. 자, 22번. 요건 좀 30회 나왔지만 중요 표시. 자, 말소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공간법상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게. 우리가 토지 이동은 60일 내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며칠 내? 60일 내.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말소 신청은 요거는 90일 내입니다. 요걸 좀 기억해야 돼요. 90일 내.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특례 사업 시행자는 특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빨리 15일 내 신청해야죠. 자, 이거 갑니다. 말소는 90일 내입니다. 근데 말소는 자, 요만큼이 자, 바다가 돼 버렸어요. 자, 육지가 바다가 되죠. 육지가 바다가 돼 버려 요만큼이 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땅 주인이 갑이다. 토지 소유자는 이게 바다가 된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지적 소관청이 요번에 이제 수해 같은 거 입어가지고죠. 바다가 된 거 알겠으면 이 땅 주인한테 요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소관청이.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말소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사람 말소 등록 안 한다. 그러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자, 가보죠. 1번. 답 4번부터 먼저 가겠어요. 무조건 말소가 나오면 90일입니다. 답 4.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말소 신청한다 그랬죠? 6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입니다. 요걸 많이 냅니다.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이 동그라미 직권으로 취득공부 등록 사항을 말소해야 됩니다. 90일 내 신청 안 하면 직권 말소합니다. 답 4번 반드시 기억하고 1번 올라가 보죠. 1번 이제 자 취득소관청은 취득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파다로 줄거서에 파다로 된 경우입니다. 파다로 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취득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공부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1번 다음이 이제 4번으로 가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었고 2번 취득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의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연히 변경해야죠. 왜? 요만큼 뭐가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면적을 바꾸라고 등기 촉탁해야죠. 촉탁 지체 없이 관할관서에다가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자 2번 취득소관청이 직권으로 취득공부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말소했어요. 그런 후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이걸 일명 성토라 그러죠. 이 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께 됐죠. 그러면 이걸 토지를 회복 등록합니다. 회복 등록하려면 그 지적 청량 성과 및 등록 말소할 당시 취득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야 됩니다. 다음 5번 중에 5번 소관청이 동그라미 직권으로 취득공부 등록사항을 말소했거나 또는 회복 등록했을 때는 그 정리한 결과를 2명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항상 말소 등록했거나 또는 회복 등록하고 나면 2명에게 토지 소유자 땅 주인과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2명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23번 같은 문제인데요. 해안가의 토지가 지형 변화 등 동그라미 바다로 된 경우 등록 말소죠. 91 1번 토지 소유자는 취득소관청에 등록 말소 신청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등록 말소 신청해야 됩니다. 2번 토지 소유자가 그 기간 그 90일 내에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해야 됩니다. 3번 조금 전에 봤던 거고 4번 답인데 가보죠. 4번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사항을 말소하였을 때는 자 2명한테 통지한다 그랬죠. 소관청은 그 정리 결과 누구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아. 뒤에가 틀렸네요. 회복 등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통지해야 됩니다. 2가지다. 말소한 경우하고 회복한 경우 둘 다 2명에게 통지해야 돼요. 답이 4. 자, 5번. 자, 말소 당한 사람한테는 돈 안 받아요. 불쌍하잖아. 땅이 바다가 됐으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바다로 된 토지로서 줄거세요. 등록 말소한 경우에는 자 징수 안 합니다. 돈 안 받아요. 지적 청량 수수료 등 비용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합니다. 자 24번 보지 마시고 X 문제가 안 좋아요. 25로 갑니다. 자 틀린 것. 자 1번은 많이 봤던 걸 한번 읽어볼까요? 소유권 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땅 위에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3번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네요. 형질이 바뀌었죠? 지목 변경해야 되겠네요.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60일 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4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임야도입니다. 임야도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임야도니까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토지 소유자가 바다로 된 토지로서 등록 말소 신청에 통지받으면 며칠 내 말소 신청한다 그랬죠? 90일입니다. 90일 반대 외워야 돼.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는 소관청이 직권 말소합니다. 자, 26번부터 축척 변경인데 축척 변경도 한 2년에 한 문제씩 나오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자, 한번 보자. 26번은 좀 암기해야 됩니다. 자, 축척 변경. 자, 우리가 축척 변경을 하면요. 싹 다 바뀝니다. 축척을. 극단적으로 면적이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면적이.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 바뀌어요. 자, 축척 변경은 대개 이제 소축척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게 축척 변경이죠. 자, 현재 우리가 이제 1200분의 1이 가장 많은데 이걸 축척 변경하면 500분의 1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계산이 좀 힘드니까 우리가 만약에 500분의 1이니까 2000분의 1은 없단 말이에요. 한번 계산해볼까? 1200분의 1을 500분의 1로 가면 자, 그러면 여기에 몇 배? 2.5배 달라지는 거죠. 2.5배 더 늘리는 거죠. 여기가 1500m를 1m로 하니까 500m를 1m죠. 그러면 요만큼이 가로가 2.5배 차이 나잖아요. 거리가. 되겠어요? 2.5에 500하고 1200이니까 2.5배 되겠어요? 그럼 이쪽에 이제 2.5배 차이가 나. 그 가로가 또 세로도 2.5배 차이가 나. 그러면 같은 면적이 얼마 차이겠어요?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축척을 변경한다. 그럼 면적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2.5 곱하기 2.5. 예? 얼마입니까? 2.5. 계산이 잘 안 돼요? 12.5입니까? 예. 이만큼 차이가 난 면적이. 그 빼도 12배 차이 난다는 거야. 12배 차이. 그만큼 확 달라져요. 이게 가장 달라지는 게 축척이 바뀌죠. 확 달라지니까 싹 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싹. 그 지적도 전부 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토지대장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고. 자, 그걸 보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축척 변경할 때는 소유자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돼. 싹 바뀌니까. 자, 1번 내워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하려면, 자, 축척 변경 시행지에도 줄거세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축척 변경은 3월 동의를 받아서 축척변경위원회 줄여서 축변위원회라 그래요. 축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축변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있어요.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받아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축척변경은 소유자의 몇 분의 1 동의받는다고? 3분의 이상의 동의받아서 축변위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또 시도의 승인 4개 어떻게 외웠죠? 지, 축, 반, 6천분의 1 여기서 이제 오야 축척 변경 시도의 승인 받아야 돼. 싹 바뀌니까. 그래 2번 지적도가 사전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소축척으로는 지적 청량 성과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축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3번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자, 근데 같은 동에 말이야. 같은 송현동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으면 서로 이제 불합리하잖아. 또는 그 밖에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변할 수 있습니다. 4번 지적도가 2번과 3번의 은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일정 지역을 정해서 지역의 축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답 5번 기억합니다. 자, 2, 3, 4, 5는 필요 없고 1번과 5번만 잘 기억하세요. 1번, 5번. 5번이 답인데, 축변을 신청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축변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다가 아까 얼마 동의받는다 그랬어요? 3분의 2잖아.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답이요. 너무 쉽잖아요. 무조건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내와야 돼. 축척 변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27번이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공간법상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 시행 공고입니다. 공고할 때 공고할 사항으로 틀린 것. 자, 싹 바뀌니까 특히 면적이 바뀌면 청산금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뭐를 공고하느냐? 아닌 거. 1번 축척 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이게 중요하죠? 시행지역, 시행기간. 무슨 동, 무슨 리, 기간. 2. 축변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 공고합니다. 자, 답이 3번인데 3번 좀 이따 가고 4번 축변 시행에 관한 청산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죠. 5. 축변 시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요 네 가지를 공고합니다. 공고하는 게 답이 3번인데 축척 변경 시행자 선정과 평가 방법. 이거는 축척 변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네 개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28, 29, 30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자, 31번으로 갑니다. 31번이 이제 장년 문제야. 장년 문제. 이것도 개념을 갖다가 물은 거예요. 자, 가죠. 틀린 것. 자, 1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1. 축척 변경 사항을 심히 어기라기 위해 동그라미 치세요. 지적 소관청에다가 축척 변경 의뢰를 둔다 이겁니다. 자, 우리 지적법에서 이원회가 3개 나오는데 일단 지적 소관청에, 즉 안동시청에 축변위원회가 있어요. 축척 변경 위원회. 이거는 축척 변경을 심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다음 자, 시도에 경상북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요 인원수는 다 똑같아요. 5내 20명. 5내 20명. 그다음에 국토부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요거 인원은 똑같습니다. 5내 20명. 5내 20명. 요거는 이제 뭐하는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우리 지적청량 했을 때 지적청량 적부심사입니다. 청량 적부심사 의결기관이죠. 그다음 국토부는 그 중앙지적위원회는 5개인데 그중에 5개인데 그중에 요거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량 적부 재심사. 청량 적부 재심사 기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4개, 5개요. 여긴 딱 1개, 여긴 4가지였죠. 자, 일단 이론 똑같아요. 5내지 10명, 5내지 10명, 5내지 10명. 여기는 뭐 이원장 있지만 이원장은 안동시장이 지명합니다. 여기는 자, 이원장은 국장이야, 국장. 여기도 마찬가지죠. 국장, 국토부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이죠. 과장. 뭐 국토부 국장은 3급 정도 되죠. 여기는 과장, 그러면 4급이고 여기 한 단계 낮죠. 국장, 과장입니다. 여기는 이원장은 지명하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지적 청량에서 나올 거고 이건 축척 변경에 나옵니다. 한꺼번에 이제 인원수가 같으니까 5내지 10명. 자, 그러면 알면서 31번 갑니다. 그러면 1번 축척 변경 사항을 심히 여기라 동그라미 지적 소관청에다가 축척 변경을 둔다. 2번 축변위의 이원장은 이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이원장은 지명해요. 또 답이 3번인데
자, 보세요. 어떻게 됐느냐. 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청량을 다 완료했어요. 청량 다 완료했어요. 그랬을 때는 축변 신청이 현재 지적공부상 면적과 청량 후 면적을 비교하여 면적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야.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 여기 틀렸어요.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는 언제 작성했어? 우리 전번주 배웠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는 언제 작성했어요? 일주일 지나서 까먹었죠. 토지 이동 전환서는 뭐 언제 했어요?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조사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 작성한다 그랬잖아. 토지 이동 현황이야. 축적 변경은 개념이 틀렸어. 자, 밑에 정답풀이와 보세요. 맨 밑에 줄, 그 변동상을 줄거세요.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거 틀렸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고 축척 변경 지번별 땅 번지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 가지고 낸단 말이야. 지적부분 어렵게는 절대 안 냅니다. 그래서 지적 청량이 다 끝나면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고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이 지번별 조서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뭘 하느냐? 청산금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답이 3. 자, 4번 옵니다. 4번.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어지가 돈 문제야.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 고지 또는 받을 사람은 수령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청산금 공고하면 20일 내입니다. 통지한다. 다음 5번.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다 완료됐어요. 돈 주고 받고 다 했습니다. 면적 정감에 따라. 그럼 돈 주고 받았죠. 이제 그럼 청산이 끝났으니까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합니다. 축정 변경에 확정 공고. 확정 공고 줄거세요. 확정 공고한 때 토지 이동된 걸로 간주합니다. 확정 공고는 언제 한다고? 돈이 다 들어오고 나왔을 때,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 공고한다. 이건 암기해 줘야 돼요. 워낙 많이 나왔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32 지워버리고 33으로 옵니다. 자, 요거 조금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33번. 축척 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 이동은 언제 있는 거로 본다, 간주한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뭐한테? 확정 공고일이야. 답 2번 기억해야 돼요.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에 이동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 밑에 정답풀이. 자, 주고 나간다.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 하며, 축척 변경 시행지역 토지는 줄거세요.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걸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언제 이동된 걸로 본다? 확정 공고일입니다. 자, 34번 가죠. 축변 틀린 것. 자, 1번 아까 봤던 거고, 자, 답 2번 갑니다. 2번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돈을 언제까지 내느냐? 언제까지만 6개월인데 6개월. 바뀌었어, 법이 이제. 답이 2. 청산금에 납부하라고 고지를 받아서 아까 20일 이내에 고지해 줍니다.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돈 내야 됩니다. 3개월이나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내야 됩니다. 반대로 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요.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청산금을 내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청산금을 받는단 말이야. 주고받는 게 몇 개월이라고? 6개월 내입니다. 옛날에는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통일됐어요.
6개월. 청산금을 받는 사람도 6개월 내 받고, 지급하는 사람도 6개월 내야. 그럼 이 돈 다 받고 나서, 주고 나서 확정 공고한다는 거죠. 답이 2, 3번.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4번.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신청, 무조건 이의신청 줄거세요. 청산금은 돈 문제니까 이의신청이 많단 말이야. 무조건 이의신청이 나오면 1개월로 기억하세요. 1개월. 이의신청을 받은 자는 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돼요. 이의신청은 몇 개월이라고요? 1개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 5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변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축변 시행지역내역의 토지는 언제 본다?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등 있는 걸로 본다 간주한다. 35번 같은 문제입니다. 공간법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변 확정 공고하는 때는 언제 축변 확정 공고한다 그랬죠? 돈 다 들어온 때, 돈 다 낸 때. 답이 1번 바로 갑니다. 여기 31의 문제잖아.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36으로 갑니다. 축적 변경 올바르지 못한 건 틀린 거네요. 자, 1번은 치워버리고 필요 없고요. 이런 보지 마세요. 자, 2번입니다. 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되겠죠? 축척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는 거죠. 지체 없이 축변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자, 3번 지문 아까 나왔던 거예요. 답이 3.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돈 내라고 고지한다 그랬죠? 20일 내입니다. 15일에 하는 돈 문제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 고지 또는 수령 고지를 내야 됩니다. 자, 4번은 좀 외워줘야 돼요. 축변위원회 위원 5 내지 10명, 축척 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됩니다. 축적 변경은 청산금 문제 때문에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땅 소유자라 해야 됩니다. 만약에 5번, 4번의 경우 그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5명 이하일 때는 땅 주인이 5명 이하일 때는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소유자 전원을 이원으로 이촉해야 됩니다. 자, 37. 축변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틀린 거. 축척 변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 찾아라는 거죠. 답이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답이 2번이에요. 축척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승인은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해요. 누가 해요 이거? 이거 누구야? 시도지사잖아. 시도지사. 답이 무조건 승인 나오면 시도지사가 떠올라야지. 아까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거 뭐였어? 지축반 6천분의 1 그렇게 강조하잖아. 시적법은 반대 외울 거 외워줘야 돼. 승인 그러면 지축반 6천분의 1이야. 그것만 외웠다 그래도 답 2번은 쉽잖아요. 나머지 1, 3, 4, 5 이거는 축변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야. 읽어볼까요? 1번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번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게 청산금 때문에 그래요. 4번이 가장 중요하죠.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심의 의결이 맞아요. 자, 오른쪽 38번.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저작년 문제는 조금 전에 다 풀었던 거야.
됩니까? 보죠. 또 나옵니다, 이거는. 가로 안에 보죠. 축변이온에는 아까, 자, 여기 보세요. 이온에 다 똑같잖아. 몇 내지 몇? 5 내지 10입니다. 5 내지 10, 5 내지 10. 그거죠. 축변이온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이온으로 구성을 한다 하되, 이온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이하 할 때는 몇 명? 5명.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이원으로 이촉해야 됩니다. 이원장은 누가 지명한다 그랬죠?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이거 내우셔야 됩니다. 답이 2번. 자, 39. 똑같은 문제예요. 자, 틀린 것. 1번은 외웠고, 조금 전에. 자, 2번은 필요 없고, 3번 가보죠. 2번은 해당 축변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 소관청이 위촉하며 이원장은 이원 중에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되게 이장들이 많죠. 답은 4번입니다. 이원장은 이건 또 기억해야 돼요. 축변위원회 회의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입니다.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 뭐로? 서면으로. 구두로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5일 전이네, 5일 전. 실전이 아니라 며칠? 5일 전까지입니다. 네. 5일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5일 전입니다. 중개사법은 7일 전이고, 축변에는 5일 전까지 서면 통지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4. 다음 5번 축변위원회 회의는 이원장 포함, 당연히 과반수죠. 최적위원 과반수 찰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자, 다음 40번은 보지 마시고 다음 제2절 우측의 토지 이동 신청권자 갑니다. 다 했어요.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자, 원칙은 누구죠? 토지 소유자 며칠 내 60일 내죠. 예외적으로 말소 등록 신청은 며칠이죠? 90일 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 특례. 사업시행자는 15일 내 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권자 있죠. 대위 신청권자 4명. 자, 이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자,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등록하죠. 자, 하나씩 가죠. 41번. 공간법상, 자, 줄거세요.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을 대신 대위할 수 있는 자. 그 대위권자는 외워야 됩니다. 4명이야, 4명. 밑에 정답풀이 와보세요. 정답풀이 세 번째로 법 87조, 이걸 외워야 됩니다. 신청, 대위. 다음 4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그 4개입니다. 1. 공공, 동그라미 공공사업 등에 따라 공공용지가 쉽게 공공용지, 학교용지, 도로 등등등등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합니다. 공공사업 사업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땡땡 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는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운 집권법에 따른 관리인, 아파트 관리인 있잖아요.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 마지막 4.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1번에 공공사업의 2. 국가, 3. 공동주택, 4. 민법 404조 채권자입니다. 자, 이거 아니고 찾아라는 거야. 자, 1번 가보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일 때는
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 이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 지목으로 토지행위 공공사업이니까 뭐죠? 사업시행자죠. 땡땡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무조건 공공사업은 사업시행자다. 답이 2, 3. 마찬가지네. 똑같은 거네. 2번, 3번. 공공사업에 따라 제방 하천 토지인 경우도 마찬가지 사업시행자. 4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마지막으로 민법상 몇 조까지는 안 해도 돼. 민법상 채권자. 대위 신청. 42로 갑니다. 자, 42. 자, 1번. 도시개발 사업. 이런 말 나오면 누구야? 사업 시행자가 나와야 돼. 우리가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은요, 한꺼번에 광범위한 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개인한테 하면요, 중국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을 못하게 하고 사업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합니다. 며칠 내? 15일 내. 빨리 하라는 거야. 15일 내. 1번.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줄거세요. 해당 사업 시행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X야.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다가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돼. 며칠 내? 15일 내입니다. 바로 2번 바로 나오네요.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세 가지 동그라미 착수, 변경, 완료 요 세 가지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인데요.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거 누구만 신청한다 그랬죠? 사업 시행자만 신청해야 돼요. 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료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이외의 자가 격리 신청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도시개발 사업 뭐 이런 말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아닌 사람은 지적 정리 신청할 수는 없다. 답이 3. 자, 4번은 우리 전번주 했던 거네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자 동그라미. 전에 우리 신도시 뭐 한 10년 걸리잖아요. 전에도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 되겠죠.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한 때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뭐에 따른다 그랬죠?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왜? 아직 완료 안 됐으니까 계획도에 따르되 블록식으로 단지식이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 부여해야 됩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줄거세요. 공사가 준공된 때입니다. 무조건 큰 사업은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간주한다. 자, 43. 공간법상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줄거세요. 토지이동에 신청에 특내 동그라미 뭐가 나왔어? 특내 그러면 며칠 내? 15일 내. 그걸 답이라는 거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답 4번 바로 갑니다. 특내 그러면 15일이 떠올라야 돼. 4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세 가지 사업을 착수했다, 변경했다, 완료 사실 신고를 발생한 날 며칠 내? 15일 내 해야 됩니다. 15일 내 60일이 아닙니다. 15일 내.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답답합니다. 없다.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는 직접 신청을 못하고 요청해야죠.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살짝 적어 제발 좀 토지 이동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해야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못 해요. 요청해야 됩니다. 다음 3번 많이 나왔던 거네요.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언제 이루어진 걸로 본다? 준공된 때 나와 있죠. 토지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간주한다. 자, 5번도 자주 나옵니다.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 이유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니까 15일 내에 신청 못 하잖아.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될 거 아니야.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줄거세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44번. 30일에 작년, 저작년 문제네요. 맨날 나오는 거. 공간법상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 토지 이동 신청에 동그라미 뭐가 나왔어? 특례 나왔죠. 그럼 답이 며칠이야? 15일. 그거 찾아라는 거야. 밑에 보세요. 15일은 두 개밖에 없네. 1번하고 4번. 그러면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시도지사는 뭐가 있어야 돼? 성인이 나와야 돼. 자, 보죠. 첫째,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사업 시행자는 3개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누구한테 신고하죠? 지적 소관청에게 신고해야죠. 무조건 토지 이동은 소관청한테 신고하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는 그 사유 발생한 며칠 내? 15일 내에 해야 됩니다. 답이 4. 점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년 냅니다. 자, 45 마찬가지 문제예요. 30회 문제입니다. 공간법상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입니다. 특례. 자,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착수야, 완료야? 착수잖아, 착수. 그러니까 계획도 같은 거 나와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같은 말 시행, 변경, 완료 신고서에 사업 인가서, 지번비를 줘서 줄거세요. 사업 계획도를 첨부해야 됩니다. 사업 계획도. 자, 답은 2번인데 너무 쉬웠어, 답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 소관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했죠. 그 언제 이동 있는 걸로 본다? 준공된 때죠. 토지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이거 틀렸죠? 공사가 착수가 아니라 준공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준공된 때입니다. 답이 2. 무조건 큰 사업은 준공된 때입니다. 준공된 때. 3번.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3가지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는 며칠 내죠? 15일 내에 해야 됩니다. 자, 4번 아까 나왔던 거고. 자, 5번 다음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입니다. 3절에 등록상 정정 갑니다. 정정 아까 했던 거죠? 정정은 자, 처음부터 잘못한 걸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자, 46번에 1, 요게 의인의 1번.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자, 면적의 정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됐네요. 잘못이죠?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직권으로 고쳐줘야죠. 소관청은 동그라미 직권으로 조사청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 정정. 다음 2번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는 때는 경계나 면적 변경은 중요하죠. 청량해야죠. 그럼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줄거세요. 경계나 면적이 변경되니까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경계나 면적이 바뀌니까. 3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게 하는 때는. 자, 이게 이제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자, 만약에 토지 대장인데 이 토지 대장을 발급 신청이나 열람 신청을 했어요. 근데 토지 대장이 곧 바뀔, 자, 정적이는 지목이 만약에, 아니, 지번이 12번인지 잘못되면 120으로 돼 있어요. 이걸 고쳐야 된단 말이야. 자, 고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뒤에 빨간 선, 붉은 선, 반전이란 말이 나와요. 고친다는 거 알려줘야 돼. 발급한 때는, 자, 줄거보세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다 라고 쓰고요. 개념 기억해야 됩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가장 잘 보기 위해서 무슨 색으로 해야 되겠어요? 빨간색으로 적든지 또는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흑백으로 거꾸로 표시한다는 거야. 그 남들이 딱 보이게. 또는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여기 이제 한 5, 6년 전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제목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붉은색으로 표시하든 또는 흑백으로 반전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다음 4번. 등기된 토지의 취적공부 등록상 정정 내용이, 자, 조심해야 돼. 항상 정정도 복구도 고칠 때 항상 취적법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야죠. 무슨 정정? 토지 표시의 정정.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정정? 소유자의 정정. 그럼 소유자는 뭘 보고 정정한다? 등기부.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 토지 표시는 취적 공부 가지고 하는 거고. 소유자는 등기부. 자, 요거예요. 뒤에. 잘 보세요. 등기된 토지의 취적 공부 등록상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보세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로 정정해야 한다. 틀렸겠죠? 토지 표시를 뭘로 바꿔야 돼? 소유자에 관한 정정.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등기란 말이 나오면 소유자가 앞에 나와야 돼. 정답풀이 갑니다. 거기 답 4번. 잘 봐야 등기풀이. 등기된 토지의 취적공부 등록상 내용이,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이때는 이제 등기부를 봐야 돼.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로 정정해야 됩니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취적법에서는 무조건 토지 표시인지 소유자인지를 장난을 많이 쳐요. 답이 4. 자, 5번입니다. 등록상 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줄거세요. 미등기 토지야. 미등기는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입니다. 소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뭐 보면 되겠어요?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그 점 조심해야 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명백히 잘못돼야 돼. 명백히 잘못돼야 돼. 지금 홍길동인데 홍길길동 이렇게 돼 있어요. 명백히 잘못됐잖아. 그거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정정합니다. 그 4번, 5번 잘 기억하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필증 등으로 정정하는데 소유자 미등기 토지에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정정한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47번 아까 풀었던 문제야. 여기 한 3년 전에 출제됐죠. 공간법상 줄거보세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대장에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했어요. 그럼 요거는 정정될 것이다 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한다? 빨간 선으로 적든지 또는 반전한다 그랬어. 흑백으로. 흑백으로 반전한다는 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가죠. 법조문 뺏긴 거예요. 소관청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는 뭐뭐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에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아까 개념 정리하라 그랬죠? 답 4번 바로 갑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다. 붉은색으로 적는다. 그래 잘합니다. 답이 4. 48번 X, 49번도 X, 50번 갑니다. 50번. 다음 등록상 정정자 틀린 거 이제 정정 마지막 갑니다. 자, 답 3번. 조금 전에 했던 문제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 미등기 토지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없다 그랬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성명, 자, 자연인은 성명이고 법인은 명칭이겠죠. 명칭, 주민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에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 그 등록상에 명백히 잘못됐어. 그럼 뭘로 정정한다 그랬어요? 주민등록부가 아니야. 자, 가족관계 증명서로 등록하면 정정한다. 답이 3,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번도 좀 기억합니다. 1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등록상 정정으로, 자, 줄거세요.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경계가 변경되면 엄청 이해관계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낙서 등 첨부해야 돼요. 토지 경계가 변경되면 인접 토지 소유의 성낙서 또는 성낙 안 해주면 판결받아야 돼.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성낙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정보를 소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1번 지문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정정을 할 때 이웃 땅 주인과 경계 변경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낙서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은 확정 판결 포함하죠. 등. 자, 2번. 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 미등기 토지 제외되니까 이제 기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를 봐야죠. 제외하고는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등기부,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 정보자료로 정정해야 됩니다. 자, 4번은 아까 풀었던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등록상 정정으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청량해야죠. 청량. 그래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5번 직권 정정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권 정정 안 하면 소유자가 신청해야죠.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답답한 토지 소유자가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적 정리 등으로 갑니다. 자, 이제 토지 이동이 됐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에 정리하는 거죠. 정리는 우리 노트 정리하듯이 깨끗하게 적는다는 거야. 토지대장에 왼쪽에 토지의 표시를 뭐 변경하면 변경, 정정했다면 정정, 자, 복구했다면 복구, 그다음에 이쪽에 또 소유자도 마찬가지죠. 소유자도 변경, 정정, 복구했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적었어요. 자, 깨끗하게 다 적으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소유자가 아닌 이쪽에 바뀐 것은 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마지막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깨끗이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통지하느냐? 나중에 나와요. 15일 내 통지하는 경우하고 7일 내 통지. 그러면 다 이제 끝난 거야. 바이바이. 자, 갑니다. 51번 지워버리고 52 갑니다. 2. 자, 보세요. 2. 지적 공부에 등록된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근거자료가 서류가 될 수 없는 것. 소유자 변경이죠. 그럼 뭘로 가야 돼? 등기부 가라는 거죠. 그 4개 나오죠. 1. 등기필증, 2. 등기완료 통지서, 3. 등기사항 증명서, 5. 등기관서가 제공한 등기전산 자료. 이 4가지죠. 답은 4번입니다.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은 말이 안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 X입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3 갑니다. 29의 문제 잘 보세요. 공간법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 틀렸어요. 토지 표시야 소유자야.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잘 읽어야 돼. 자, 답 3번 가보죠. 항상 기출문제는 답을 뭐로 내는지를 자꾸 눈으로 익혀야 돼.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 나왔어. 신규 등록은 답이 뭐다? 등기 촉탁 안 한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지요. 뭐 등기부 나오면 안 돼 또.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틀리기 시작하네요.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거짓말이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 가지고 정리할 수는 없다. 직권조사 등록한다 그랬죠. 자, 밑에 정답풀이 보세요. 정답풀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이야 등록된 이미 있다는 거예요. 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이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 필증, 등기관리 통지서 전산으로 정리. 다만 줄거세요.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아직 등기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답이 3. 자, 1번 올라갑니다.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자, 공부와, 자, 등기하고요, 토지대장 일치 안 하면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항상 조심할게. 자, 토지대장의 이 표시하고 어디는 일치해야 돼? 등기부는 표제부라 그러죠? 이게 일치해야 돼요. 일치를 해야 여기 소유자 갑, 여기 소유자 갑 이렇게 된다면, 이게 불일치하면 바꿀 수가 없죠. 이게 불일치하면 소유자 정리가 안 됩니다. 땅 번지가 다르잖아. 절대 조심하고. 자,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를 못합니다. 땅 집은 면적이 다르잖아요. 소유자 정리할 수가 없다. 다음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총괄청은 우리 기재부를 말합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장이, 자, 조심합니다. 줄거세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이게 누구 거죠? 국가 거야. 조심해야 돼.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은 조심해야 돼. 지적 공부에, 대표적인 애가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장에 소유자 A라고 되어 있으면 국가 앞으로 할 수 없잖아요. 대장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만 국가 앞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번.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왜? 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고 지적 공부와 등기부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공짜입니다. 수수료 무료. 5번.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 전산 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수수료 공짜 무료입니다. 자, 54갑니다.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입니다. 토지 표시 정리야, 소유자 정리야. 소유자 정리 잘 읽어야 돼. 소유자 정리 그럼 뭐부터 떠올라야 돼? 등기부부터 떠올라야 돼. 자, 1번 공유 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 준공 인가된 토지를 동그라미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아직 안 돼 있죠? 소관청이 직권 조사해야 돼. 토지 소유자는 지정소관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자, 그래서 옆에 적어. 그래서 이제, 자, 공유수면 매립자가 뭘 첨부한다?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직권 조사합니다. 자, 답이 2번이 잘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받았어요. 소유권은 등기가 우선하니까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거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정리 못합니다. 일치하지 아니하면 정리를 못해. 지적공부를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행에 따라 정리한 후 X입니다. 정리할 수가 없다. 잘 봐야 됩니다. 밑에 해설 수출한 거 보세요. 해설서 2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와 표시 4개 적어봐.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지적공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다. 잘 기억해야 돼요. 답이 3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니까 뭐 보고 해야 돼? 등기부 봐야 돼요.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네 가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4번은 무료 조금 전에 봤고요. 다음 5번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자, 55로 갑니다. 공간법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입니다.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줄거세요.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뒤에 줄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그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답 나왔네요. 등기 촉탁 안 하는 거 뭐 찾아라는 거야? 신규 등록 찾아오면 돼요. 답 4번 바로 갑니다.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는 거. 신규 등록 나왔죠? 네, 등기 촉탁 안 한다. 무조건 촉탁 대상이 아니다. 답이 뭐야? 신규 등록이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56번 X, 57번도 X, 58로 갑니다. 공간법상 지적정리 등 통지 틀린 것. 자, 조금 전에 한 거 요건데요. 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게 15일 내 7일 내 요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는데 15일 내는 자, 변경 등기를 촉탁했어. 등기를 촉탁을 하면 등기 촉탁하면 이제 등기소에서 표제부 변경 등기 했단 말이야. 그럼 촉탁을 받고 등기소에서 자, 요 지적소관청으로 등기했다. 등기 완료했다는 통지서를 안동시청으로 보내. 그러면 안동시청 이걸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요. 7일 내는
등기 촉탁 안 하는 경우,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경우는, 자, 지적 정리, 자, 등록, 그냥 지적 정리한 날로부터, 이때부터 7일 내죠. 이 정리니까 뭐 등록이죠, 그죠? 등록은 7일 내. 이겁니다. 15일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한 날부터 7일 냅니다. 그게 이제 답 2번이에요. 보세요. 자, 제목 보죠. 지적 정리 등 통지 동그라미죠. 통지, 통지가 바로 이제 소유자인데 통지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가볼까? 1번. 지적 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동그라미. 자, 승인은 네 가지면 뭐죠? 지축반 6천분의 1. 승인 받아 그러면 그 네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에 대해 지번 변경 나왔네요. 지축반 지번 변경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경우 뭐가 바뀌었어요?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돼. 며칠 내? 요거는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15일 내에 되겠죠. 왜? 등기 촉탁했으니까. 조금 이따 나와. 답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 통지면. 이거는 며칠 내라 그랬죠? 7일 내.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들고서요. 등록한 날로부터 등록한 날로부터 10일 내가 아니라 7일 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7일 내입니다. 7일 내 워낙 많이 나와요. 7일 내. 다음 4번하고 비교합니다. 답 2번 4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15일 지적 소관청이 줄거세요. 개념을 잘 봐야 돼. 등기가 완료란 글자 나와야 돼.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2번, 4번 외워야 돼. 2번은 등기가 촉탁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에 등기를 촉탁할 때는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다음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도 복구 등록도 당연히 해당 토지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의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 치세요. 직권했을 때는 다 통지해 줘야 돼. 소관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공부에 등록한 경우는 7일 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59번은 X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에 참고사항을 잠깐 보세요. 참고로 정리하는데 지적 정리 등의 통지 대상 옆에 적으세요. 뭐라고 정리하면 통지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만 통지해줘. 왜? 소유자가 신청했다면 변경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통지 안 해주고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는데 토지 표시가 변경됐어. 그러면 통지해 줍니다. 그럼 신청 안 한 경우가 뭐뭐 있겠어요? 신청을 안 했는데 토지가 이동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죠? 네, 직권을 한 거죠? 직권으로, 그죠? 이동한 직권 정리한 경우.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직권하거나 또는 아까 했잖아.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 대위 신청. 이거죠. 직권 대위. 또 세 번째 뭐 있죠? 네, 사업시행자가 15일 내 신청한 경우. 요거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통지해 줍니다. 자, 그걸 한 번씩 가보죠. 지적정리 등의 통지 대상. 자, 보죠. 1번. 지적소관청의 동그라미 쳐 뭐가 나왔어요? 직권 글자 나왔잖아. 직권으로 이동정리한 때. 자, 2번, 3번 묶으세요. 2번, 3번도 직권입니다. 지번 변경도 직권으로 합니다. 3번에 공부 복구도 직권으로 한단 말이야. 그 통지해줘요.
4번은 직권이라는 글자 나왔잖아. 소관청인 직권으로 토지 등록 말소한대. 5번도 직권 나왔죠? 직권 등록상 정정한대. 다음 6번 보세요. 6번은 왜 그런지. 지번 부여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며 지번 새로 부여한 행정구역 개편 줄거세요. 행정구역 개편도 직권으로 지번 부여합니다. 직권. 그런데 송현동이 현송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변경된 걸로 간주하니까 직권을 해준단 말이야. 다음 7번 도시개발 사업 등 줄거세요. 뭐가 나왔나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여 정리한 때, 이건 사업 시행자죠. 대위 신청해서 정리한 때. 마지막 9 소관청이 등기 촉탁한 때. 자, 이와 같이 신청을 안 했는데 지적 공부가 정리됐을 때는 그때만 통지해 줍니다. 소유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60번 이제 한번 풀어보죠. 자, 조금 어렵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설명 다 했으니 시작. 답을 보죠. 자, 먼저 쉬운 게 미음이야, 미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라는 글자 나왔죠. 소유자가 신청했으니까 통지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신규 등록한테. 신청이니까 소유자가 아니까 통지 안 해주고, 그 다음 디귿이야. 그렇게 강조했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야, 토지 표시야. 소유자의 변경상. 소유자 변경은 통지 안 해줍니다. 무조건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동. 디귿 미음입니다. 그 해설서 보면 해설서 3. 소유자 변동에 따른 정리는,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통지 안 하고, 또 토지 소유자 신청했으니까 소유자가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통지 안 해줍니다. 나머지는 다 통지사항이에요. 자, 61번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한 7, 8년 전 문제네요. 공간법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틀린 거. 답은 너무 쉬워요. 5번 갑니다. 5번.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럼 등기 촉탁하겠죠.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 통지해 준다 그랬죠. 30일이 아니라 15일 내,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등을 통지해야 됩니다. 요거요. 아이고, 치웠네요. 자, 등기 촉탁할 때는 며칠 내라 그랬죠? 등록한 날부터 7일 내. 등록한 날 7일 내. 등기 촉탁할 때는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며칠? 15일 내 통지해야 돼. 그 두 개를 답으로 많이 내요. 답이 5번. 자, 1번은 너무 쉬운 거.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네요. 그럼 분할 신청해야죠. 며칠 내죠? 60일 내 토지 분할을 신청해야 돼. 무조건 토지 이동은 60일 내에 신청. 2번 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토지 이동 정리 기일에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네요.
다르게 정리됐다. 그럼 자기가 잘못했죠? 직권 정정해 줘야죠. 직권으로 조사해서 정정할 수 있다. 3번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줄거세요. 소유자의 변동 그러면 개념이 뭐죠? 뭘 정리하죠? 소유자 정리하죠. 따라 지적공모 결정하는 정리하는 경우 줄거세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4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가로하니까 줄거세요. 신규 등록 제외. 신규 등록 제외란 말이 나오니까 등기 촉탁 나오겠죠. 제외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다가 등기를 촉탁해야 돼요. 뭐는 촉탁을 한다고? 신규 등록은 X.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옆에 적으세요. 청량 2문제입니다. 2문제 남았어요. 조금 쉬었다 하도록.